안녕하세요. 매거진 Y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연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 새해 결심을 세우고 자, 올 한해는 잘 지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정말 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선배님의 새해 결심은 어떻게 되나요? 제 새해 결심은 올해는 정말 다 필요 없어요. 건강, 오로지 건강입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아프지 않게 무탈하게 보내자가 제 새해 결심이고요. 우리 유한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매년 하는 이 새해 결심이 있어요. 네. 바로 이 한국어 관련된 자격증을 따자인데요. 하지만 이 매년 같은 페이지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새해 결심이라는 게 참 소박할 수도 있고 거창한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그 결심 잘 이뤄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매거진 Y의 새해 결심은 딱 하나입니다. 더 좋은 방송, 더 알찬 방송 만들자입니다. 2026년 올해도 매거진 Y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매거진 Y와 함께해줄 리포터 강일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라 씨,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진짜 추워도 너무 추워요. 그래서 길거리에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 뉴스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라는 말이 참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불경기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경기 해결책. 이건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뭐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아껴 쓰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데 어쩔 때는 좀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 혜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요. 우선 이 개인이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이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요즘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등의 노력을 말이죠. 맞아요. 참 너도 나도 힘든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경기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의 일이에요. 나름 번화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불황이라는 말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거였답니다. 뭔가 좀 침체되고 살짝 가라앉은 분위기 이런 게 느껴져서 기분이 어쩐지 묘했답니다. 자, 제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은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는 핫플 중에 핫플 성수동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참 사람이 없죠. 그 이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불경기 탓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불경기를 좀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 길거리, 사람들의 외출이 줄어드는 요즘이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경기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겨울철 불경기는 사실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계절적 경기 둔화 현상이죠. 기온 하락과 연말 연초를 전후한 소비 패턴 변화 때문입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덩달아 이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는 계절, 바로 겨울입니다. 외식이라든지 여행 같은 이 체험 소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서비스업이라든지 소매업이 덩달아 같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특히 이 연말 기간, 특수 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연초까지 이 소비 감소 기간이 꽤나 길게 이어진다고 하네요. 현재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 고물가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경기 회복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경기의 가장 직접적인 징후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소비 감소랍니다. 물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 실질 소득은 줄어들죠. 동시에 주거비, 식료품비, 에너지 비용 등 필수 지출 비중이 확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와 함께 이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휴업이라든지 폐업과 같은 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금 사정이 점점 악화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자금 사정 악화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 부진이 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20.6%로 2위를 기록했네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경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보실까요?
소비활동 위축과 외부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불경기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냥 조그만한 음식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뭐 좀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올해는 매출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찾는 사람도 많이 줄어서 운영 자금으로 좀 필요한 돈이 들어갈 돈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대출도 좀 받고 뭐 하느라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불경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 중에서도 특히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그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불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어떤 특정한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요. 내 외부 경제 상황이 변화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많이 됐는데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당연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분들이 어려워지고 또 그 어려워짐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단기적인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지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일자리 창출이 되면은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정책 자금들, 지원금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불경기 해결법 중 하나가 바로 정책자금이라고 합니다. 정책자금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업의 성장 단계, 업종, 경영 환경을 고려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 제도를 뜻하는데요. 이는 융자와 지원으로 구분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융자는 상환 의무가 있는 저금리 장거치 조건이고 지원은 R&D, 수출, 마케팅, 고용 등 무상 지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자금은 어떤 분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 대상은 개인, 법인, 사업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책 자금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이유가 뭘까요? 매년 정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해서 배정하는 정책자금 예산이 7조 원에 달합니다. 사업장 전반적인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 대안자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혁신성장 촉진자금, 긴급경영 안전자금, 제도제한 특별자금 등 이렇게 어렵게 상품을 세분화한 탓에 대표님들께서 본인의 사업장이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들의 사업장들을 보고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어떤 정책 자금으로 받으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정책자금은 단순한 금융지원 제도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 제도적 장치에서 출발했다고 했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랍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정책적 목적을 가진 자금 공급 체계, 즉 정책자금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해요. 지금 상담하시면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담받으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연매출이 한 3억 정도 나오시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해서 정책자금을 신청을 하셨는데 세금 체납을 이유로 부결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린 결과 과오납된 세금이 있어서 체납된 것을 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신청을 하면 좀 어려웠겠지만 지금 대표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3년 전에 동종업계에서 같은 그 사업을 하신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제도전 특별자금으로 신청을 해서 자금을 1억 정도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셨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이제 돈 때문에 좀 막막했고 이제 대출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안 나와서 좀 그랬는데 이제 정책자금이라는 거를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잘 모르고 좀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어서 좀 그냥 냅두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는지 그런 상담 내용이 좀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금융제도죠.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산업 기반 유지 및 경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 불경기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 자금을 지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업자가 맞는지 사업자 등록증을 꼭 확인하신 후 상담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회계사나 세무사처럼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전문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찾아와서 내방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불경기, 다양한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현명한 대처법이 꼭 필요하겠죠. 정부의 홍수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주의 깊게 선택해 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이 국내 불경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 화면에서 만나본 사례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나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네,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 자영업자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힘들어 보이셨어요. 네. 음식점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될 거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자금 사정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는데 함께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해결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정책 자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최훈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 국내 불경기가 참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고 그리고 네. 또 최근에 진화적 리스크들 때문에 원자재의 상승이 고물가를 장기화하는데 그렇죠.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값 많이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반도체에는 또 금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것들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을 시키면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 해결들을 사실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는데 저희가 전쟁을 화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어려워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불경기가 지속된다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요즘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요. 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들의 가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7,000원, 8,000원 먹었었는데 네. 이제 10,000원, 15,000원.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분들이 가격을 올려야 하니까 당연히 매출이 좀 떨어지게 되고 가격을 안 올리자고 하니 또 영업이익이 남지 않아서 진퇴양난에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경제 성장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금을 내주는 정책 자금을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 자금이 어떻게 보면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책 자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실까요? 이제 정책 자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공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금융권 대출과는 좀 다르게요.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금리나 상환 조건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목적이 일반적인 그냥 자금을 많이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경영 안정을 하고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 확장 후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을 유발하는 자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상공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뭔가 버팀목 역할을 하는 그런 자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실제로 정책 자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은 편인가요? 지금 정책 자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요.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제도를 알아도 절차와 기준이 복잡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정책 자금이 모든 사업자분들이 전부 다 받으실 수는 아니고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자금이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 정부에서 원하는 조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신청 기준, 통과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다양하게 있어서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꾸준히 3년간 매출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성장 촉진 자금이라는 게 나오고요. 반대로 3년간 매출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회사의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사업의 성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민간 투자사에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업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또 나오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런 어려운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책 자금을 실제로는 활용을 하고 계시지 못한다. 못하군요. 예. 네.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 자금이 있으면 뭔가 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분들께서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하지는 못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정책 자금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정책 자금은 사업성을 더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 회사의 어떤 장점들을 정확하게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받는 신용도를 통해서 받는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나의 회사의 성장성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대출처럼, 일반 대출처럼 무조건적인 신용도 이런 것들만 많이 어필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회사에 기술력이 있다면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등등 회사의 안정성이 만약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안정성을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께서 본인의 회사의 장점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정책 자금 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은행 대출과는 조금 다르죠. 조금 많이 다르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책자금 신청은 이제 보통 온라인 신청과 함께 상담을 통해 시작됩니다. 기본적인 정보 입력과 함께 디지털 방식으로 자격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네. 이후에는 매출, 또 재무 상태, 세무 자료 등을 중심으로 서류 검토가 진행되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가 되면 기관의 심사 및 평가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현장 실사나 추가 확인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책 자금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정책 자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소기업들이 정책 자금을 시설 투자나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업에서 설비 투자나 인력 운영처럼 한꺼번에 큰 자금이 필요한 영역에서 정책 자금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T나 제약회사 같이 이런 일부 기업들은 연구개발 쪽으로 자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정책 자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넘어가지고 사업의 확장성, 사업의 성장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이제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 자금이 단순한 응급 자금이 아니라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요, 일반 이 사업자 대출과의 이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환 능력을 가장 큰 기준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인분들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급여가 있는데 사업자들의 매출은 불안정하잖아요. 어떤 달은 잘 나오고 어떤 달은 안 나오고. 그래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나 금리가 조금 직장인들보다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들에 대해서 금리나 이제 금리가 일단 낮고 상환 기간이 이제 길고요. 그리고 거치 기간을 통해서 안정적인 상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정책 자금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뭐 직원들 인건비로 다 나갔다. 그럼 당장 다음 달부터 매출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거치 기간을 꽤 오래 주고 상환 기간도 뭐 최대 10년까지 이렇게 길게 주면서 사업적
성장 그리고 사업적 안정을 목적으로 이렇게 네. 정책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표님의 역할이 이런 정책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받도록 도와주시고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시죠. 구체적으로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는 일단 사업장 현재 상태와 운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네. 사업장의 매출, 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그리고 대표자의 신용도, 그리고 필요시 재무제표까지 전문 인력을 통해서 검토하고 또 사업 전반의 강점과 개선이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하게 저희가 정책자금 신청에 그치지 않고 사업 운영에 바로 활용 가능한 마케팅이라든가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사업 등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도들을 폭넓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냥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개인이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것과 컨설팅을 받았을 때 다른 점,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개인이 직접 정책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공고 요건과 이제 기본 자격만으로 일반 대출처럼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신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매출 구조 그리고 향후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신청을 바로바로 하시는데요. 이랬을 때 한도나 금리 쪽으로 가장 최적화 조건을 만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정책 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서 현재 상황에 가장 유리한 상품 그리고 신청 순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동일한 사업자라도 더 높은 한도 그리고 더 낮은 금리 자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책 자금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사업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된다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추후에 또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받지 못하신다면 일회로 끝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성과 신뢰성이 또 중요한 영역인 만큼 제도 운영 관리 방식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정부가 불법 브로커 이 단속에 적극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일까요? 정책 자금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 재원인 만큼 일부 불법 중개나 허위 컨설팅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 정책 자금이 아니라 이제 사업자 대표님들이 자금이 급한 것을 이용해서 그냥 뭐 햇살론이라든지 은행 대출을 받아주고 뭐 컨설팅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던가 이런 좀 불법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실제 필요한 사업자들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업계에서는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책 자금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재무나 세무 그리고 또 신용 상태 그리고 사업적 방향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이제 중개나 또 비공식적인 경로로 큰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무, 뭐 재무,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문 인력들을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회사에서 직접 오셔서 내방 상담을 하고 또 사업자 실제 현황을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대로 그러면 정책 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이 컨설팅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책 자금은 급한 자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공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결국 충분한 소통과 현실적인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도 세무, 재무, 자금 분야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고객분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책 자금을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 자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불경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책자금 활용 방법을 비롯해서요, 다양한 방법을 꼼꼼히 알아가다 보면 본인에게 딱 맞는 해결법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유념해서 알아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거진 Y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